알든지 하라고. 아무 데나 그냥 대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 이 순형가법이 있습니다. 순형가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 내부 수익법도 있을 건데,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부동산의 기록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경제학이 아니라 경영학이야. 경영학에서 재무 파트라고, 재무 파트. 공인회계사 시험 보는 친구들도 이거 해요. 그럼 공인회사 시험 보는 친구들 다는데 순형가법, 공인회사 시험에서는 순형가 요거 계산하는 거 거의 뭐 100%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순형가, 수익선수, 내부수익 요거 공인회사도 시험 보는데 우리는 공인회계사처럼 뭐 회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내용을 내지 않아요. 깊은 내용을 내지 않고 제가 언급한 정도만 낼 거니까요. 그럼 순형가법부터 하나 해볼 건데 이제 잘 보시라고요.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순형가법이 뭔가? 저는 이제 순형가법이라는데 펼쳐 쓰면 순현재가치법이야.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를 줄여서 순형가라 하니까. 그럼 이 순형가법이 도대체 뭐냐? 그럼 순형가법으로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순형가가 있다는 거야. 순현재가치가. 순형가 요걸 계산하는 거야. 이 부동산 순형가를 계산을 해서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합니다. 근데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걸 순형가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순형가법이란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형가법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순형가법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순형가법을 보면 순형가법의 개념, 순형가의 개념. 요 1번은 순형가법의 개념이고 2번은 순형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순형가법의 특징이 있고 할인율이 있고 그다음에 순형가법과 요구수율 또 비교도 나오고 막 그래.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비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순형가법이 여러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내는데 그럼 순형가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형가법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거. 순형가라고 순형가. 여기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하는데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때 순형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형가를 우리 시험에서 개념이 뭐냐, 순형가의 개념이 뭐냐, 그럼 순형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낸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내는 거야. 물론 다른 부분도 낼 수 있어요. 순형가법을 보면 순형가가 있고 이 순형가법의 특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낼 수도 있는데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라고 이거. 순형가가 뭐냐? 그럼 순형가를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형가가 뭐냐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에 현금 수입이 있을 거다. 수입. 그럼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투자 분석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게 투자 분석하는 거야. 근데 순형가법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겁니까? 현금 수입의 현가하고 현금 지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야. 현가를 비교하는 현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순형가가 뭐냐? 그러면 순형가는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써놓고 이렇게 빼는 거. 빼는 것을 순형가라고 해. 그러니까 순형가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들어올 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나갈 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 이것을 순형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 합계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현재 가치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합계의 시장 가치 고려하는 방법은 순순회가 있죠. 순순회. 이 순순회는 투자 분석할 때 순순회든 순순회가 아니든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 순순회는 다 현재 가치 만들었어요. 현재 가치. 현재. 이게 포인트야. 그럼 순형가는 뭔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를 빼는 거라고. 빼는 거. 이걸 순형가라고 해. 그러니까 순형가 법에서는 가장 잘 나온 게 이 말이야. 여러분 앞에가 순자 들어가죠. 순자. 이 순자가 들어가면 뺐다는 소리라고. 빼기 했다는 소리야. 빼기 했다. 순자가 들어가면 그 순형가는 뺐다는 소리야. 자, 이제 마무리. 순형가란 투자 대상 분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OX.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다시.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것이다. OX? X. 수년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현재 가치 있냐 없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수년가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OX? 오. 꼭 유입, 유출이라 할 필요 없어요. 수입, 지출에도 상관없으니까. 자, 우리 실제 시험 가볼게요. 실제 시험 이렇게 됐어요. 수년가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OX? X. 총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총 지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다. 그러니까 꼭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이게 수년가야. 여기 3번은 하지 말라고. 3번은. 3번까지 하지 마세요. 1번, 2번, 3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1번. 이게 이제 수년가입니다. 그럼 수년가 개념 끝났어요. 여기 수년가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수년가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주면서 계산 문제 풀어보란다. 계산 문제. 자, 그럼 이제 수년가법에 수년가 가장 중요한 수년가 개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년가법에 여기 들어가서 봐요. 수년가법에서 현금 수년가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에 차감한 게 아니죠. 이게 뭐가 들어가요? 현가, 현가, 현가. 여기도 현가, 여기도 현가.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내는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현가가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라고. 순수내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수년가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수년가법에서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할인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 재투자 수익률 지금 공부가 안 돼요. 그럼 할인율은 투자자보다 요구 수익률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 더 업해볼게요. 여기다가 수년가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OX, O.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요구 수익률 주관적이라고 배웠죠? 그럼 수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옳은 말이죠. 수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잖아요. 시험은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이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지죠. 그럼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똑같은 현금 흐름의 투자니라도 똑같은 현금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웠죠. 지난주에 다 배웠는데 기억이 없다고 봐요. 할인율이 나와. 할인율. 그럼 이 할인율이 나오면 이 뒤에다는 현재 가치를 쓸까 미래 가치를 쓸까? 현재 가치.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하죠. 그럼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럼 이제 수년가를 구해볼게요. 수년가. 그럼 이 수년가 계산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수년가 계산할 때 할인율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순위 가치는 낮아진다.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상승하면 순위 가치는 감소한다. 됐죠? 이거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이미 다 배웠던 것을 여기다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다음 수년가법의 특징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수년가법 특징은 여기 이제 앞머리 따서 외울 건데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이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년가법의 특징 그러면 하가 부모 이렇게 하는 거야. 하가 부모. 하는 합의 시한 가치를 고려한다. 그다음에 가치 가산, 가치 합산이 있는데 요건 지금 안 돼.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부의 극대화. 그다음에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수년가법의 특징 그러면 하가 부모 이렇게 하신다고. 하가 부모. 합의 시한 가치 고려한다. 가치 가산 원리, 가치 합산 원리가 성립한다. 부의 극대화,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요 합의 시한 가치 고려하는 거 있죠. 요거는 수년가법만의 특징은 아니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도 합의 시한 가치 고려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요 네 가지가 수년가법의 특징인데 이 중에서 오로지 수년가법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요 가치 가산의 원리와 부의 극대화는 수년가법만 적용되는 특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해 봐봐요. 자, 여기 수년가법이 있어. 수년가법이. 여기 수년가법이 있고
그럼 순형가법의 특징이 있죠. 순형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순형가법의 특징 1번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도 합의 시한가치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은 순형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가치 가산의 원리와 부의 극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자 그럼 2번 순형가법의 특징에 가치 가산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이게. 그러면 요 가치 가산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요 가치 가산의 원리는 순형가법만 적용된다. 이 말은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라고 이게 이 뜻이라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된다고.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OX, X. 자 순형가법의 특징에는 뭐가 있어요? 하, 가, 부, 뭐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게 뭐냐 이 말이지. 그렇지 가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안타까워 눈빛이. 가부 요거는 순형가법만 적용된다니까. 자. 요 부의 극대라는 게 있잖아요. 요 부가 돈을 벌어주는 거야. 그럼 봐요. 자, 3번 순형가법의 특징에 부의 극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 부의 극대화가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요 부의 극대화라는 특징은 순형가법만 적용되고 수익성 지수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요 1번 볼래요? 합의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것은 순형가법도 되고 수익성 지수법도 된다는 거야. 그럼 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순형가법의 특징 하, 가, 부 여기까지 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가부. 지금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논리를 몰라도 상관없다고. 여기 가치 가산원리가 무슨 말인가 부의 극대화가 무슨 말인가 절대 내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선생님 내면 어때? 얘가 9층이라니까 9층 내면. 안 낸다고. 안 내고 그냥 이것만 내는 거야. 순형가법은 가치 가산원리가 성립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자, 업해볼게요. 봐봐요. 순형가법은 가치 가산원리가 성립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가산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 순형가법만 가치 가산원리가 성립한다고. 순형가법만.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낸다. 봐봐요. 이제 요거 해볼게요.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OX, X. 부의 극대화 가져오는 것만 순형가법만. 그럼 이 모든 현금흐름은 순형가법 이런 말 없죠. 그럼 모든 현금흐름은 순형가법도 적용되고 내부 수익법도 적용되고 수익성 지수법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것은 가부. 발음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순형가법에서 거의 다 끝났어요. 순형가법은 자 별것도 없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순형가법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이제 순형가법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수익성 지수법이 나온다고. 순형가법이 끝나고 나면 수익성 지수법.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 하기 전에요. 이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순수내를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비교를 한번 해볼 거니까 자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 문제 써볼게요. 자, 그럼 순형가법은 이 순형가법의 개념이 순형가를 계산해라. 자,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순형가를 계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는 소리야.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합니다. 그래서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형가법이에요. 그럼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순형가. 이 순형가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시험은 이거 가장 잘 내니까. 그럼 순형가를 물어보는데 순형가의 개념하고 순형가의 계산문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혼자. 그러면 이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을 저한테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을 한번 해보자. 수익성 지수법으로.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이 수익성 지수법은 이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거야. 아직 수익성 지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순영가법. 자, 이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뭘 계산해라? 순영가를 계산해라는 소리야. 순영가. 그럼 이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뭘 계산해야 한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수익성 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돼요? 수익성 지수. 어렵다고 지금 일부러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렵다 하지 말고 이거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 저렇게 하나보다 하시라 그냥. 그럼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을 좀 존경해야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 있잖아. 당신 해봤어? 그러다잖아. 이거 해주고 어려울 것 같아. 해봤어? 그러다잖아. 그럼 안 해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해보라고. 해보면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해서 집에 가서 해도 안 되는데 그럼 하지 마. 그래서 안 되면 10번 하면 되네. 10번. 10번 안 오고 5번 안에 끝난다니까. 5번 안에. 근데 그거 했는데 2달 후에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했다는 것만 기억나도 되는데 그것조차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고. 그렇지?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수익성 지수는 개념, 그다음에 계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패턴 봐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이. 그럼 이제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합의 시한가치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순영가법이든 수익성지수법이든 내부순법이든 투자 분석할 때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런데 순순에는 단순히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비교한 게 아니죠. 그럼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꼬리표처럼. 그렇지, 현가를 말 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순위를 전부 다 현금 수입의 현가, 현금 지출의 현가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렇게. 써놓고 순현가를 뭐냐? 뺐다. 그럼 수익성지수는 나눈다. 됐죠? 그럼 봐봐요. 순현가법은 순현가 계산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잘못했다. 이거 0이다. 0이 잘못이다. 0이다. 그럼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순현가가 뭐냐 물어본다고.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순현가가 뭐냐? 그럼 현금 수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써놓고 빼는 거.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를 계산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수익성지수가 뭐냐 요거 물어본다고. 요거. 그럼 순현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현가.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수익성지수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고. 그럼 수익성지수법에서 수익성지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수익성지수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주식 현가를 써놓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을 수익성지수다 이렇게 한다고. 의미하셨죠? 그렇지? 그럼 순현가가 뭐냐? 수익성지수가 뭐냐? 내부순위는 뭐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고 빼인 거, 순현가, 나눈 거, 수익성지수. 선생님 내부순위는 기다리시고. 내부순위 좀 기다려야 되고. 자.